네, 들어오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얘기를 거듭 제곱 함수하고 삼각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초 함수에 대해서는 뒤쪽에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미분 공식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도함수를 얘기를 할 때,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우리가 f'x라는 걸 쓸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겼어요. 극한 모양이. 자, 그럴 때 여기 사용된 문자가 극한의 변수는 h고요. h를 동그라미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분모에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문자가 사용돼야 되고요. f라는 문자는 그것하고 다르니까 네모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모, x도 h하고도 f하고도 다르니까 세모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h는 동그라미였고요. 마이너스 네모, f는 네모였고요. x는 세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모양을 보면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의 극한을 우리는 네모 프라임 세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모 프라임 세모. 근데 여기 있는 프라임 하는 것은 이 변수가 x로 미분되는 거니까 dx분의 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를 세모라고 놨기 때문에 프라임은 d 세모분의 d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역할이 어떤 거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x분의 dx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당연히 2x 하고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d 세모분의 d 세모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게 생긴 것은 무조건 2세모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모를 꼭 x라고 쓸 이유가 없어요. 모양을 바꾸셔도 돼요. dy분의 d, y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y를 독립 변수로 취급을 한 거니까 그럴 때에는 2y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복잡하게 해서 d, gx, 세모 대신에 gx를 갖다 놨어요. 분의 d 하고 gx의 제곱 이렇게 놨다면 역시 달라진 게 없죠. 그렇죠? 세모가 gx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g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법칙, 연쇄 법칙, 이 연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 g와 또 다른 함수 f를 합성을 했어요. 그 함수를 g와 f의 합성함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f circle g라고 써요. 뒤에 걸 먼저 얘기합니다. 뒤에 것이 안쪽 함수가 되기 때문에 해서 g와 f의 합성함수는 순서 바꿔서 f circle g 이렇게 쓰고요. 그 규칙은 f circle g라는 것은 x를 안쪽에 있는 함수 gx로 먼저 보내고요.
그 결과를 바깥쪽에 있는 함수 f가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해서 fgx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합성의 규칙이고요.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미분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f 서클 g의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h에서 값을 계산한 것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에서 값을 계산한 것. 이게 정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분자를 이제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안쪽에 있는 함수로 먼저 가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다시 바깥쪽 함수로 옮겨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서클 g 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가 g에 의해서 먼저 옮겨가고 gx 플러스 h 그 결과를 다시 f가 옮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f 서클 gx도 x를 g에 의해서 먼저 옮기고 gx 그 결과가 되는 gx를 다시 f로 옮겨주고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합성하는 규칙에 의해서 분자를 전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것이 무언가의 도함수 모양이 되어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도함수 모양이 되려면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이런 모양을 갖춰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자의 마이너스 뒤에 있는 모양을 봅니다. f가 gx를 옮긴 거니까 f가 네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gx가 세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네모 안쪽에 있는 것이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모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모는 gx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모양은 gx 플러스 어떤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문자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문자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걸 k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k가 동그라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gx 플러스 h는 gx 플러스 k라고 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 이렇게 놓을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gx는 세모 역할을 할 거고요. k는 동그라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우리의 극한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렇죠? fgx 플러스 h 마이너스 fgx 이게 전개한 거였습니다. 합성하는 규칙을 전개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gx 플러스 h를 이렇게 치환을 했죠. gx 플러스 k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값이 gx 플러스 k라고 바뀌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썼습니다. 달라진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 k가 동그라미 역할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에서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것은 0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렇다면 h가 0으로 갈 때 k도 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라고 두었으니까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gx 플러스 h는 h가 0으로 가니까 gx로 가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gx 플러스 k하고 같은 거다라고 놨으니까 gx로 가기 위해서는 k가 0으로 가줘야 k를 더해도 gx로 가죠. 그렇죠? 해서 h가 0으로 가면 k가 0으로 간다. 이런 치환 하에서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라고 치환하면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k도 0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k가 동그라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 구조를 무엇인가의 도함수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분모에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문자가 와 있어야 돼요. 이제 k가 동그라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분모에 k가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있는 값하고 달라지면 안 되죠. 원래 있는 값은 h죠. 자, 그렇다면 h하고 같은 거였으니까 k에다가
K분의 H를 곱하면 K가 약분되고 H가 되죠. 똑같은 거죠. 해서 K 곱하기 K분의 H라고 바꿔놓으면 이 값이 H입니다. 그렇죠? 그럼 달라진 거 없어요. 예. 그럼 분자는 F, GX 플러스 K 마이너스 F, GX 이런 모양을 갖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분모는 K와 K분의 H가 곱해진 거니까 이걸 두 값의 곱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K를 먼저 하나 쓰고 분모에 있는 거. 그 다음은 K분의 H를 하나 쓸 거예요. 근데 분자는 K를 쓰는 거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K분의 H 쓰는 데는 분자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K분의 H 분의 1입니다. 즉 K분의 H를 뒤집어 놓으면 분모 분자 바꾸면 되죠. H분의 K죠. 그렇죠? 해서 여기다가 H분의 K를 곱한 거다. 즉 이렇게 K 약분하면 분모에 H만 남는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의 법칙을 써요. 두 함수의 곱의 극한이니까 각각의 극한을 곱한 것하고 같다. 둘 다 존재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왼쪽 거 이걸 쓸 때는 K분의 F, GX 플러스 K 마이너스 FGX 이걸 쓸 때는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K도 0으로 가니까 K가 0으로 갈 때라고 바꿀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그렇죠? H가 0으로 가면 K도 0으로 가줬으니까. 됐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을 계산할 때는 그냥 원래 있던 극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극한을 곱한 거네요. 이걸 정리해 볼까요? 왼쪽은 리미트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FGX 플러스 K 마이너스 FGX 이런 극한이고 오른쪽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는 K인데 K를 다시 정리할까요? 여기 보니까 GX 플러스 H, GX 플러스 K 이것을 GX 플러스 H 이렇게 바꾼 거예요. GX 플러스 H를 GX 플러스 K라고 치환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K가 뭐냐라는 거예요.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K는 GX 플러스 H에서 GX를 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났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극한을 모양을 볼까요? 가봅니다. 칠판을 조금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의 모양은 따라오세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K가 동그라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네모 프라임 세모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모는 F입니다. 프라임, 세모는 GX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프라임 하는 것은 D 세모분의 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D, GX 분의 D예요. 그렇죠? GX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변수로 해서 미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극한도 모양을 보세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 분의 네모,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네모, 세모.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도 네모 프라임, 세모 하는 거니까 이번엔 네모가 안쪽 함수로 바뀐 것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프라임, 세모, 세모는 최종 변수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프라임은 D, 세모분의 D 하는 거니까 세모가 X입니다. dx분의 d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극한을 곱한 거니까 결국 앞에 왼쪽에 있던 극한은 gx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서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값은 끝내지 말고 그 안쪽에 있는 함수를 최종 변수를 가지고 다시 미분해서 곱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연쇄 법칙의 예, 룰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면 결론이 뭐냐? 예, F하고 G하고 합성한 것을 미분하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하나의 변수 취급해서 뭐 이걸 T라고 둘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라. DT분의 DF. 어렵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 안쪽에 있던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라.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연쇄 법칙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룰을 똑같이 따라가서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라는 걸 구분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예,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안쪽 함수를 어쩌고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의 변수로 취급할 거야. 그렇게 하고 바깥쪽을 그냥 미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가볼까요? 대문자 f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다. 대문자 f를 x로 미분해라. 여기 프라임은 dx분의 d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가 x니까. 자, 그렇다면 규칙을 쓸 거예요. 바깥쪽에 루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fx를 루트 x라고 둘 거고 안쪽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문자 f는 당연히 f 서클 g가 되는 거죠. 그렇죠? f 서클 g를 계산하면 f gx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gx가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f 세모 하는 것은 루트 세모예요. 그러니까 f x제곱 플러스 1 하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게 합성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할게요. 대문자 f를 미분해라 그러면 f 서클 g를 미분하라는 뜻인데 금방 배웠듯이 이제 룰을 써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안쪽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두고 그걸 변수로 해서 미분하자. 그걸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안쪽에 있던 함수를 이걸 어쩌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미분해서 최종 변수로 미분해서 곱해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gx를 그냥 하나의 변수 t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안쪽 함수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니까 dt분의 d 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미분하는 것은 안쪽 함수를 t라고 두고 dt분의 df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t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f라는 함수는 x를 루트 x로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t라고 쓰는 것은 루트 t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루트 t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알고 있죠? 예. dx분의 d 루트 x가 2 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d 세모분의 d 루트 세모는 2 루트 세모분의 1이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모가 이번에는 t라고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해서 똑같이 쓰면 2 루트 t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t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 결과는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바깥쪽을 미분을 했어요. 그런데 안쪽은 gx. 예. gx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gx를 미분하면 g'x는 2x지요. x제곱 미분해서 2x. 1을 미분하는 건 상수니까 0. 그렇죠? 자, 그럼 다 됐네요. 대문자 f를 미분하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안쪽 것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한 거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가 안쪽에 있는 함수를 다시 미분한 거 2x를 곱해주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니까 이 약분하고 정리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 연쇄 법칙을 쓸 때마다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바깥쪽 함수를 안쪽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미분한 것하 하고 다시 안쪽에 있는 함수를 최종 변수로 미분한 것하고 다 계산해서 곱하고 이렇게 할 거냐? 복잡하죠? 예,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를 나올 때마다 구분할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어진 함수를 루트 어쩌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쪽에 있는 함수를 t라고 하든지 어쩌고라고 하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루트 t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다면 루트 t를